안녕하십니까, 미즈노을 팀장입니다. 오늘은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탐욕을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에도 나오잖아요. 그리드, 그렇죠? Fear.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자, 한번 백지에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주식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욕심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주식을 하지 않고 은행에다 넣어놓죠. 자, 그렇다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히 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탐욕에 대한 부분을 늘 반성하고 탐욕에 대한 부분을 잘 다루지 못해서 늘 악순환의 연속이 이어지는 걸까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가고자 하는데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욕심을 버려라. 단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을 버려라. 그러면 욕심과 탐욕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될까요? 사전 의미 그대로입니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힌트를 찾게 됩니다. 욕심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은 당연한 거예요. 은행의 금리보다는 더 벌어야지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탐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특히 뭐 잡주라든지 페니 주식 막 하루에 막 몇백 프로 가는 것들 막 그런 거 못 잡아가지고 막 그런 것만 막 해가지고 막 템베거 막 할 때는 욕심, 탐욕이라는 얘기를 좀 하죠. 욕심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컨트롤 되지 못하는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즉 컨트롤 되지 못하는 욕심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컨트롤 되지 못하는 욕심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을 컨트롤할 때 결국은 욕심을 승부욕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베리 본즈라고 하는 지금 은퇴한 메이저리그의 홈런 타자였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베리 본즈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너는 항상 초구 첫 번째 공은 안 치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베리 본즈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상대 투수도 내가 홈런 타자인 줄 알아. 그래서 첫 공부터 스트라이크를 던지지는 않아. 그래서 굳이 스트라이크로 오지 않는 유인구에 내가 방망이를 나갈 필요는 없지. 두 번째 공부터 집중적으로 쳐도 내가 원하는 홈런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명언이다. 제가 이 베리 본즈를 찾아봤더니요. 통상 지금 벌써 59세, 64년생이에요. 통상 타율 자체가 3할이 안 됐어요. 2할 8푼인가 얼마? 그렇다면 14번 타석에 나오면 한 번하고 조금 더 잘 쳤다는 거예요. 한 번하고 조금 더 잘 쳤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 타자 여러분 2할 5푼만 돼도 되게 잘 치는 겁니다. 3할 때 타자는 강타자죠. 2할이 안 되고 1할 몇 푼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2할 5푼만 돼도 되게 잘 치는 건데 2할 5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4번 타석에 나와서 한 번만 안타를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 뭐 김하성 선수의 연속 안타 행진 뭐 10경기, 15경기, 뭐 20경기 그게 한 경기에 안타 최소한 안타 하나만 치면 얻을 수 있는 기록이거든요. 주식 투자인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수많은 기회들이 오갑니다. 제가 요즘 데이 트레이딩
연승하는 데이 트레이딩의 제 캘린더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전까지 저는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완벽하게 슬럼프를 오버컴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극복하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매수 타임에 대해서 그 감이 아직 안 오고 있으니까. 극심한 슬럼프를 저는 겪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 극심한 슬럼프를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면 승부. 뭐 이를 악물고 매매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문제 때에 주식의 고수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제 자신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했고요. 더더욱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했고요. 더더욱 기다림과 내려놓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훈련. 못 잡은 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훈련. 그거를 못 버리면 자꾸 포모가 오더라고요. 계속 포모가 오더라고요. 자, 이틀 전에도 농업용 비료를 생명수로 둔갑해서 400억대 다단계 사기치다 걸린 일당들이 한국 신문에 났죠. 300% 수익을 낸다. 4천억 다단계. 오늘 제가 스태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 끊임없는 다단계 사기가 끊이지 않는 걸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 종말 때까지 안 끊어질 거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는 포모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질투와 부러움. 동창회 나갔는데, 개모임 나갔는데 어느 곳에 투자했더니 300%의 수익을 보장해 주더라. 이게 폰지잖아요. 폰지. 그렇죠? 실체가 아니라 막 회원 밑에 끌어오면은 그게 포모예요. 포모. 어쩌면 2020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포모로 시작하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되게 힘드신 거예요. 내가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그게 포모죠. 나만 소외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포모죠. 나만 질투와 부러움, 그게 포모죠. 제가 그거를 도끼로 끊어내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리본즈처럼 하루의 기회 딱 한 번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그랬더니 비로소 슬럼프가 탈출이 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제가 다시금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투자자로서. 여러분, 자신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 사회는 다단계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질투와 부러움, 그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곧 탐욕으로 이어지거든요. 유튜브 채널인데요. 조회수가 지금 급등하고 있죠. 보이시죠? 보통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청 시간이 잘 나와야 되고요. 구독자가 잘 나와야 되는데요. 이 채널 대박이네요. 지난 28일 동안 구독자가 7,425%가 늘었대요. 우와. 시청 시간이 21,154%가 많았대요. 우와. 조회수가 평소 대비 33만 회가 높았대요. 미즈널 채널 아니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너덜 채널이에요. 헉, 팀장님, 미즈널 말고 책 읽어주는 미즈널 말고 또 해요? 네, 여기서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미즈널 말고요 5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널 아닙니다. 주식 채널은 미즈놀하고 책 읽어주는 미즈놀만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전혀 다른 컨셉의 채널이에요. 그걸 제가 6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즈놀을 빼고 그 채널 중에 하나예요. 그 채널 중에 하나 최근에 이렇게 쫙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쫙 21,154%. 야, 주식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
구독자 7,425%. 지난 28일 동안. 제가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바닥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지를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완성이 되면 제가 예전에 이커머스를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커머스 창업 교실을 운영했던 것처럼 유튜브 창업 교실을 한번 해보려고요. LA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제가 먼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청 시간이 어떻게 21,154%가 나오지? 조회수가 어떻게 33만 회가 더 높게 나오지? 어떻게 구독자가 한 달 동안 7,425%가 나오지? 네.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유튜브도 이제는 한물 갔다. 한물 안 갔는데요. 근데 그들이 왜 한물 갔다 그러죠? 그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면 헤매게 돼 있고, 헤매다 보면 이게 나랑 안 맞는가벼 하고 포기하게 되죠. 제가 이커머스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주목한 거는 LA에서, 미국에서 100명의 한인이 이커머스를 시작하면, 뭐 아마존, 이베이, 뭐 셀러를 시작을 하면 99명이 포기하더라고요. 왜 포기할까? 돈을 못 버니까 포기하죠. 근데 그 한 명 저는 포기하는 99명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 한 명, 그래서 파워셀러로 결국은 살아남는 그 한 명에 저는 주목을 했어요. 이커머스뿐만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제가 주식을 시작을 했을 때 저와 함께 선생님한테 배웠던 문화생들 저 빼고 다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워낙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스승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남았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각보다 오래 버틴 것 같다야. 그러면서 너 남았잖아 그러더라고요. 저요? 너 남았잖아. 저요? 인서가, 주식이 이렇게 쉬운 줄 알았어? 매 기수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내 제자들 수두룩해.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우리 저희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어떤 구박과 그 어떤 테스트에도 끝까지 살아남아라 입안에서. 다들 살아남겠다 그러죠. 근데 결국은 저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뭐냐면, 제가 운동 다니는 얼바인에 있는 클럽 스튜디오라고 하는 LA 피트니스의 좀 이렇게 프리미엄 클럽이에요. 한 달에 199불이에요.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통 LA 피트니스 24 피트니스가 한 50불 정도 하니까 한 4배 정도죠. 제가 여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가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 되게 비싸죠. 제가 뭐 돈 자랑질 하려고 여기 다니는 거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이 클럽이 생긴다 그랬을 때, 작년에 생겼는데 1년 안에 오픈이 된다 그랬어요. 작년 연말까지 된다 그래서 저는 안 믿었어요. 에이, 미국에서 그렇게 빨리 안 돼. 근데 작년 12월에 오픈하는 걸 보고 순간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와, 정말이었네. 작년 말에 오픈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얼리 버드로 등록을 했으면은 진짜 돈 100%에 등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길 다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희 집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사우나를 비롯해서 수영장도 비롯해서 뭐 스팀 사우나 아무튼 뭐 굳이 운동 플러스 운동이 아니더라도 피로를 풀 수 있는, 그 되게 비싼 곳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새로 생겼으니까 깨끗하고, 뭐 수건, 샴푸, 컨디셔너, 바디 로션, 바디 샴푸 다 무료로 제공하고, 타월도. 얼바인에도 그 목욕탕 같은 거 있거든요. 찜질방. 보통 데일리가 한 20불 정도 하죠. 보통 남자들은 가면 거기 가서 피로를 막 풀잖아요. 계산을 해봤어요.
10번 가면 200불인데 이거 10번 이상만 가면 여기서 운동도 하고 뭐 공짜로 필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뭐 요가, 필라테스 뭐 여러 가지 운동 클래스, 소그룹 클래스도 있고 가서 책을 읽으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야 이게 남는 장사네. 집에서도 가깝고 한 가지 아쉬움인 건 주말에 좀 일찍 닫는다는 거죠.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목욕탕 가서 피로를 푸는 거 남는 장사네. 예. 그러게 저한테 있어서는 이 금액이 가성비로 따졌을 때 훨씬 좋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6개 운영하고 있고 이것만 운영하나요? 매일매일 투자하고 있고 매일매일 영상 만들고 있고 A반 챔피언 교육하고 있고 또 책도 하루에 엄청 읽잖아요. 그죠? 저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놀라운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열쇠가 필요 없는 자물통이 필요 없는 이 캐비넷이거든요. 이제 가서 옷 갈아입고 여기다 소지품 놓는. 처음에 생겨서 여기를 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락커룸이죠. 그래서 이렇게 락 해가지고 번호 딱딱 하는데 이제 그 직원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렇게 하는 법을. 그런데 설명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내 옷을 다 이제 넣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샤워하고 와가지고 딱 하려면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홀딱 벗어가지고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프론트에 직원 좀 오게 해가지고 좀 다시 열어달라고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자괴감. 어떤 자괴감? 아니 키 없는 락커룸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새로 생긴 이 짐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사용법을 모른단 말이야. 아니 직원이 몇 번씩 저한테 다시 사용하는 법을 설명해 줬는데 왜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나 이것도 못하는 놈이었어? 나 바보 아니야? 스스로에 대한 막 자괴감이 드는 거야. 심지어 딴 데 옮길까? 창피하잖아요. 쪽팔리고. 팀장 그렇게 또 포기를 쉽게 안 하죠. 문 안쪽에 사용 매뉴얼이 있길래 제가 요거를 사진 찍어 와서 꼼꼼히 다시 한번 해봤어요. 락할 때는 close the door. 그다음에 make sure that is pointing only. 근데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사실 뭐 조립할 때도 매뉴얼 잘 안 읽고 막 하잖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 순서대로만 딱 락할 때라든지 언락할 때는 순서대로만 딱딱딱 하면 되는데 순서를 건너뛰고 좀 대충 한 거죠. 좀 대충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렇죠. 결국 나의 디테일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나의 디테일에 문제가 있었구나.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가끔씩 불량인 캐비넷이 있어요. 기계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제가 직원을 불러서 야 이거 문제 있어 하면서 직원들 다 키를 갖고 다니거든요. 띡띡띡 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다닌 지 지금 1년이 돼가는데 마스터 못했으면 바보죠. 지금은 저처럼 처음 여기 등록해서 이 사용법을 모르거나 헤매는 신규 회원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결국은 제가 지금 오늘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였냐? 급한 마음에 제대로 이것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나는 제대로 그냥 이 정도면 알겠지라고 했지만 막상 실전 내가 직접 해보니까는 이게 안 됐던 거였지요. 하지만 매뉴얼을 숙지하고 끊임없이 어쩔 땐 이제 하루에 2번도 가거든요. 아침 저녁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실전에서 연습처럼 하던 게 저절로 나오게 됐다. 배드민턴 선수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실전에서 연습하던 게 그냥 습관처럼 나오게 됐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식 잘하기 원하세요?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이기는 법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이 컨트롤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욕심이 탐욕으로 자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컨트롤된 욕심은 명언입니다. 강한 승부욕으로. 컨트롤된 욕심은 무너지지 않는 강한 멘탈로 승화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미주널 말고도 5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들은 요즘 유튜브 안 돼, 이거 제 전화기에서 직접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길을 몰라서 안 된다는 거죠.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되는 거를 보여드리잖아요. 남들은 야 무슨 멤버십 피를 저렇게 비싸게 주고 다녀? 그들은 모르죠. 나는 한 달에 이 정도 돈을 내고 여기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제적, 미국에서 여러분 평일날 대낮에 내가 가고 싶은 때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미국 교포 이민 생활 얼마나 서바이벌인데. 좀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칭찬해줘요. 제 자신을.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이 정도 레벨에 올라선 제 자신을. 이 영상을 들으시는 수많은 미주널 가족 여러분, 욕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에서 저는 더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욕심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지지 않는 미주널의 제 원칙, 살아남는 법을 배워라. 원칙 두 번째, 첫 번째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걸 잊지 말아라. 그것처럼 더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 사자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 결정적일 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 조급증 따위는 내가 완전히 극복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바로 1%의 성공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반복되는 습관을 도끼로 단호히 끊어버리고, 비싼 멤버십 피, 비싼 수업료 챔피언, 비싼 수업료 A반에 들어서 저 미주널 팀장보다도 더 실력 있는 투자자가 될 거야. 청출어라. 저는 늘 제 제자들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뛰어넘어라. 제발 나를 뛰어넘어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가 나보다 더 낫다. 내가 너한테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끔 해봐라. 여러분, 저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녀석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지구촌에, 미국에, 전 세계의 미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제아의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세 발의 피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극복해서 이제는 락커룸을 헤매는 새로운 신규현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듯이, 제가 유튜브 좀만 더 하면, 이제 이 정도 실력이면, 6개의 채널을 돌리고 있는 실력이면 창업교실 해도 되죠. 하지만 제가 꿈꾸는 유튜브는 실질적인 취미가 아니라 수익을 내는 유튜브 채널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가봤고, 이기는 법을 알고,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내는 법을 알고, 그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있어서 욕심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사실을 인식의 전환이 됐으면 좋겠고요. 컨트롤될 욕심, 컨트롤되는 욕심이 탐욕으로가 아니라 강한 승부욕과 강한 멘탈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